글로벌 외신과 함께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. 박지원 리포터. 네.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어요? 네, 오늘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거인들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글로벌 IT 기업들의 폐해를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. 이 IT 기업들이 몸집을 과도하게 불려나가면서 시장을 장악하는 현상이 전 세계 경제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모습입니다. 네, 어떻게 보면 기업의 거대화라는 현상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? 우선은 뭐 기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법인세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해외에 이제 좀 자금을 다시 옮겨 놓다는가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. 또한 뭐 여기서 무업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애플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량이 엄청나고요. 그리고 애플의 뭐 회사채 관련 뉴스가 나올 때는 미국채 시장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그런 소수 기업들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예전보다 좀 커지는 것이 아닌가. 그리고 특히나 업종마저도 이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주로 IT에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은 장점보다는 아무래도 단점이 이제는 점점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독점적 지위가 커질 거잖아요. 자본주의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한 경쟁하다가 이제 살아남은 모노폴리가 모든 걸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IT 산업들 같은 경우에 트위터도 이번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이제 쓰러지는 모습인데 트위터 정도면은 선두 기업 중에 하나였잖아요. 그렇죠. 사업에서.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또 경쟁이 안 되고 구글이 지금 검색 시장은 다 장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N 포탈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이 갖게 되는 거기서의 뭔가 이제 독점적 지위, 약간은 그 정보력까지 거기에 또 IT들은 접목이 되다 보니까 뭐 일부 이제 언론의 기능까지도 수행을 하잖아요. 애플 같은 데서도 뭐 단순히 이제 제품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컨텐츠를 공급하고 그 컨텐츠에 대한 선택으로 인해서 노래도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노래 편향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회사가 자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소프트 그 웨어 같은 쪽에서 조정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이게 기업이 돈만 버는데 초점이 되는 게 아니라 문화라든지 그런 방금 뭐 이제 조세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문제 그걸 또 초월해서 움직이려는 뭐 움직임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. 경제학에서 흔히 이렇게 뭐 규모의 경제라는 논리가 있잖아요. 조금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자원의 배분이나 뭐 등등해서 효율적으로 간다. 일리 있는 얘기고 또 실제 그러하기도 하고.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을 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거의 모든 그 업종과 그 산업이나 거기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가버린다. 그 다음부터는 걔들이 부르는 게 값이고 그렇죠. 걔들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규모의 경제의 메리트는 사라지고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죠. 그렇죠. 예. 저는 개인적으로요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. 무슨 요즘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키면은 내 위치 기반 정보를 다 가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난 절대 안 해요. 내 위치 기반 정보를 걔들한테 주면 내가 쓰기 편하긴 편한데 그렇죠. 결국은 그게 다 내 동선을 걔들한테 알려주는 거거든. 맞아요. 네. 그건 정말 난 무서워 이런 세상 살기. 이게 무슨 영화예요? Enemy of State. 네, 나 딱 그 기분 들어. 그게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. 그냥 뭐 쇼핑 사이트에서 제가 뭐 하나만 검색하면 뭐 이런 다른 사이트에서도 다 그 상품이 계속 떠요. 그러니까. 가격 정보가. 그러면 이제 그런 빅데이터라는 미명 하에 빅데이터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용성도 많고 쓸모가 있지만 결국은 그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누구냐.
방금 얘기했던 그 뭐 거대 기업의 그늘 얘기했던 그 핵심 기업들 그들이 그렇죠. 그걸 가지고 이제 결국 그거 가지고 가공을 우리한테 돈 그렇죠. 벌어먹게 돼 있어요. 공짜로 주는 거 세상에 없어요. 맞습니다. 근데 기분이 나쁘지. 나의 동선을 네가 왜 알아? 뭐 이런 건데 나는. 나 그래서 사실 페이스북을 안 해요. 예.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거의 강제적으로 내 모든 정보 다 털려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메일 가잖아요. 이 사람도 당신의 뭐 페이스북을 하고 있고 저 사람도 페이스북 하고 있고 내놓고 다 털어가잖아요 신상을. 그리고 원래 페이스북 자체가 신상 털어서 시작한 기업이라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잖아요. 그렇죠. 네. 저는 페이스북 할 시간이 없습니다. 카톡도 답 안 한다고 욕 먹고 다니는데.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다음 문자 메시지 오죠. 뭐 이런 페이스북 일일이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해. 그러니까요. 저 페이스북은 대단한 열정이 있어 가능한. 여전히 할 생각이 없어서 안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이 이게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겹친 것 같은데 이제 신자유주의 때문에 글로벌화가 됐고 이게 하나고요. 그다음에 이제 IT 산업의 특성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옛날 전통 제조업에서는 사회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. 여기 어떤 산업이든 세 개의 기업이 살아남는다는데 하나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두 번째는 적당히 벌고 세 번째는 간신히 산다. 그리고 밑에는 죽는다 했거든요. 근데 IT 산업화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해 법칙이 돼 버렸어요. 하나는 무지하게 많이 벌고 그 전보다 더 많이 벌고 하나는 간신히 먹고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. 근데 여기에 글로벌 버전이 생겨버린 게 신자유주의라. 옛날에 신자유주의로 글로벌화가 안 됐을 땐 각 나라마다 세 개 기업이 있었거든. 맞아요. 근데 전 세계 2개밖에 없어요 이제. 맞습니다. 그거에 예. 제일 공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핸드폰 하면 노키아였거든요. 그렇죠. 그거 어느 순간 뭐 애플의 스마트폰이 장악했고 그걸 또 후발주자인 삼성이 쫓아왔지만 지금 삼성이 중국에서 휴대폰 판매 1위 한 게 한 3, 4년 전만 해도 휴대폰 중국에서 판매 1위 하다가 지금은 삼성이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하더라고요. 거의. 이런 식의 그 또 이렇게 변화도 굉장히 빠르죠, 사실은. 그렇죠. 그래서 그때 벌 때 또 바짝 벌려는 기업의 속성 때문에 네. 그러다 보면 좀 무리한 투자라든지 방금 얘기했던 뭐 자기는 번 돈의 세금을 덜 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든지 부작용들은 분명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그것도 있어요. 미국 IT 기업들이 이게 다른 IT 기업들 많이 사들이잖아요. 돈 주고 대형 M&A도 하고 돈 겁나게 많이 주고 그게 이걸 갖고 끌어모아가지고 나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있어요. 또 다른 건 뭐냐면 경쟁자를 죽이는 거예요. 맞아요. 네. 그렇죠. 걔들이 커서 나를 경쟁하죠. 그러니까요. 애초에 시작은 뭐 우선순위는 그거겠죠. 이렇게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나의 이 아이디어와 기술로 세상 사람들을 좀 더 편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그러다 보면 나는 거부가 되고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IT 쪽은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발전 속도나 이렇게 세상 바뀌는 거 보고 있으면은 이 문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. 그리고 그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세상을 위하여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하여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그쯤 되면은 다른 욕심이 생겨요. 모든 걸 다 장악하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그 사람들은 순진하게 기업가 측면에서 계속 간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또 활용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나올 수 있고 그게 일찌감치 조지 오웰이 예고했던 세상 아닙니까? 그렇죠. 네, 네. 근데 요즘에 이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컨트롤을 얘네들 사기업이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최근에 뭐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국가의 기업들이 좀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. 특히나 이제 뭐 특히 휴대폰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그런 IT 업체들은 이게 좀 속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이제 서구 기업들과는 좀 다른 경제 태생에서 토양에서 자라났고 지금 세계 판매량 기준으로 5위권 안에 3개가 중국 업체거든요. 1위는 삼성, 2위 애플이고 3위부터 5위가 중국 업체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전 세계가 이 뭐 신자유주의 흐름이 공고히 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또 세상은 꼭 단순히 이렇게 획일화되기에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이렇게 부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함을 또 우리가 인지하고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. 역시 증권 시장에 계신 분이라 생각이 달라.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긍정적이야. 대비하고 있다가 돈 벌만한 데에 투자하자 뭐 이런 거죠 지금. 자 다음 질문.
네,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을 불리고 규모를 불리고 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최근에 더 이렇게 독점하는 문제가 나타나면서 네. 대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다고 해요.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기업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과거에 비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반토막 났다고 해요. 이런 여론이 뭐 정책적으로나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?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요 근래에도 벌써 뭐 미국의 대선에 아까 우리가 했던 이슈에도 영향이 되고 있지만 사실 자본주의의 제일 큰 모순이나 한계점이 양극화잖아요. 그 양극화의 본질이 이제 뭐 개인의 이제 부에서도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극명하게 뭐 그래서 뭐 오쿠파이 월스트리트 운동도 있었고 샌더스 같은 사람이 이제 또 민주당의 주요 후보로도 부각이 됐는데 사실 이번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주요국들이 펼친 양적 완화라든지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이 누구냐? 보면 이제 뭐 맥킨지 같은 데 연구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조달 비용이 들어가는 정부가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.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게 서민들이 뭐 이게 가게가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지만 기업들이 그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압도적으로 많이 하죠. 그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왔을 때 그 대가도 사실 기업들한테 많이 쏠렸다는 거죠. 실제 데이터들을 놓고 봐도 지금 위기 이후에도 기업 이익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사실 주가는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거든요. 우리나라도 과거 정권 때 뭐 낙수 효과 얘기하면서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 낙수 효과의 결과가 지금 공급과잉 시대에 이제 좀 헤어나오지 못하는 장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금융위기 8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는 솔직히 기업 쪽에 제일 많이 편중된 거 아니냐. 근데 올해 보면 제일 안 좋은 데이터가 사실 미국도 보면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거든요. 네.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 기업들을 보면서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미국의 가게 고용률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. 뭐 고령화라든지 여러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런 쪽에 소득 기반이 될 수 있는 자기네들의 조건은 안정적이지 못한데 기업들이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. 근데 이제 기업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대기업을 마냥 좋게 쳐다볼 수는 없겠죠.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은 항상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뭐 개인끼리도 가진 자 없는 자 그리고 가계와 기업 간의 부의 분배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거의 정점에 온 거 아니냐. 두 가지 해법이 있을 것 같아요. 한 가지 해법은 지금 유럽이 테스트하고 있는 앞으로 어차피 일자리는 줄어들게 돼 있고 맞아요. 네. 일자리 중에 뭐 지금 70%가 일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한 50%나 일을 할까? 좀 더 지나면 그것도 더 일을 안 하게 될 텐데 일자리 없어지면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벌 텐데 그래서 유럽에 테스트하고 있는 그 기본소득. 기본소득 제도 있잖아요. 지금 테스트하고 있잖아요. 유럽에서 그 캐나다 이제 스위스는 4분의 1이나 찬성을 한 거 아니에요. 그 나라가 40분의 1도 찬성 안 할 나라가 이제 4분의 1이 찬성한다는 건 대단하게 바뀐 건데 그다음에 북유럽 어딘가는 시험을 시작을 했죠. 몇 개 가구를 선정을 해서 한번 살아봐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법인세율은 90%쯤 올라가야 될 거예요. 그렇게 되면 그죠?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?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? 전 세계가 다 90%. 전 세계가 90% 간다. 갈 데가 없죠. 그럼. 파나마도. 네, 안 되죠.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1800 몇 년도에요. 미국이 그 엔타이트러스트 액트 그 반독점 금지법 네. 해가지고 스탠다드 오일 그냥 완전히 다 갈라버렸잖아요. 다 찢어서 엑슨 만들고 모빌 만들고 뭐 다 잘라버린 게 그때인데 그래서 그 록펠러가 그 순간에 참 피를 많이 봤을 텐데 네. 우리 앞으로 이 글로벌 IT 기업들 좀 나라별로 다 찢어버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. 독점 금지법 만들어서. 근데 우리 윤 팀장님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그게 일찌감치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자본주의의 속성이자 그렇죠. 한계 아닙니까? 네. 가면 갈수록 양극화된다. 그렇죠. 그 뭐 IT 기업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길거리 다녀보세요. 커피숍 무슨 뭐 차돌백이지, 무슨 뭐 삼겹살, 뭐 해갖고 심지어 편의점에 도시락까지 네. 모 씨가 다 그냥 뭐 얼굴이 나옵니다. 아 그렇죠. 그러면은 아니 그 정도는 도시락 전문 업체가 하고
아니 뭐 가서 먹어보면 별 맛에 별 못 느끼겠는데 말이에요. 세상은 또 자꾸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. 거기 뭐 프랜차이즈 수수료 떼주고 이 천정부지에 임대료 주고 네. 하루 종일 해봐야 얼마 가져갑니까? 그러니까. 예. 거기다 이제 김영란법까지 통과됐는데. 아 김영란법에 다 혜택 보는 업종들. 오히려 혜택. 그렇죠. 방금 그 얘기한 프랜차이즈 괜찮네. 점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많이 보장해줘서 성공한 데가 그 이디야 커피인가 이리야. 거기인데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? 예. 하여튼 네 이렇게 얘기가 딴 귀여워. 데로 갔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그래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도 네. 뭐 큰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3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.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기업이 이렇게 뭐 규모를 계속해서 불려 나감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 전망은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할게요. 제가 예전에 데이터 봤을 때는 올해 1, 2분기에도 미국 기업들 EPS는 마이너스였는데 3분기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되면서 달러가 좀 안정되면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흑자가 이제 좀 돌지 않겠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버티지 못하더라고요. 뭐 미국 기업 데이터 중에 제가 제일 유의미 있게 보는 게 아까 산업생산 자체도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재고 부담이 상당히 많이 높더라고요. 미국 기업들의 판매 대비 재고율 보시면은 과거의 경제 침체 초기 국면 수준의 재고 부담이 쌓여 있습니다. 이게 2014년에 달러 강세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미국 기업 이익이 좀 정체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연준의 연준 자산도 동결이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약해지면서도 미국 증시도 그때부터 뭐 최고치는 경신은 하고 있지만 상승 탄력은 확실히 죽었거든요. 그래요. 상승 탄력은 확실히 죽었는데 일단 기업 이익으로 모든 주가를 설명하기는 힘듭니다. 맞아요, 분명히. 맞아요. 예, 뭐 정책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도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이번 미국 기업들은 지금 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고 내년까지 그래서 또 미국이 또 금리 정상화 경로를 얼마나 또 무난하게 가져갈 거냐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이익의 그 큰 가치는 보지 못할 것 같고 거기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그 핵심 기업들 그들만 어느 정도 좀 또 주가의 안전성 그들은 또 안 되면 자기가 자기 주식을 사서 주가를 떠받치잖아요. 이익이 안 받쳐줬을 때는 그렇죠. 네, 바이백이라는 제도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떠받치는 주가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익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뭐 지금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런 부담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쌓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.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대선 이후에 민낯이 드러난 미국 경제가 작년처럼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올해 1, 2월 달에 미국 주가 10% 빠졌잖아요. 그래죠. 네. 이번에 그때랑 지금 미국 경제가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달라졌느냐. 거기에 대한 고민이 또 남아있을 겁니다. 시장에. 정치적 경기 순환론에 의하면 아무래도 대선 직전까지는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역동성이 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항상 요즘에 트렌드가 나오는 게 미국 쪽은 이제 1분기는 안 좋고 2분기에 반등을 했다가 3, 4분기로 갈수록 점점 그 속도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예상과는 조금 달리 예상치를 좀 하회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. 노 아이디어. 저도 모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네, 여기서 끝인가요? 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. 네. 자,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